이재명 후보가 민생 행보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거리두기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인데요. 무주택자들의 고충을 듣던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정권의 주택 정책이 악순환을 만들었다며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했습니다.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가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시장은 좀 다르게 반응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언급하면서는 현장을 모른 행정엔 용서가 안 된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일률적으로 금융 통제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려가 부족했던 거죠. 현장성이 부족해서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탈원전 재검토 여론이 64.7%로 우세한 상황에서 7천억 원의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걸 되돌리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맡기는 방향을 검토해봐야 된다. 한 번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벽창호 아닙니까? 다만 자신의 공약인 국토보유세 도입은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포기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정말 이례적으로 높아요. 임기 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차별화는 역대 선거에서 그런 전략을 많이 써먹었는데 이제는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건 좀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의 소속의 정부에서 했던 것을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그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오히려 오류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은 책임을 같이 지겠다. 그리고 다만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떤 걸 보완하고 또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윤건영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도 반성해야 한다, 이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진실된 성찰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가장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고 청와대에도 그렇게 오래 계셨던 분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도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나,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의원님은 오히려 비주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울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말을 한국어 보니까 줄 같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 전술적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전형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국 사태를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내로남불이었음을 인정하고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훼손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선 조국 사태 핵심은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고 당내 경선 딴 동병상련이라며 조 전 장관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교수님이 당한 일에 요즘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그 동병상련이라고 지금 소송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 일관된 철학이 있어서 이거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돼, 그리고 이 길로 가야 돼라는 자기의 평소의 소신 같은 것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거든요. 막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후보, 너 자신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라는 지금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또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내칠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내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받고 있고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낙연 후보에 붙어가지고 이쪽에 이재명 후보 쪽에 붙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수승부수를 좀 던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문재인 정권과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들에서 나온 얘기들이 특히 이제 금융경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왜 부자에게 이자율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더 많이 받느냐. 중대한 발언이죠. 네, 중대한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의 근본을 훼손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뭐 마이크로 뱅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싼 이자로 돈을 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부채를 탕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금융도 하나의 시장인데 어떻게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이자를 낮게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빚이 많은 게 곧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국가나 개인이나 빚이 이제 좋게 얘기하면 레버리지이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사실 우리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또 밖에서 돈을 빌려와서 투자하고 이것으로 산업화를 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빚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뭐 IMF나 이런 국제기구들도 우리가 너무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제기구들도 다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빚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스럽게 들렸죠. 이런 시장의 그런 흐름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은 특히 대통령이 되시고 지금 전체 국가를 경영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저런 말씀을 하시면 그야말로 그거는 그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좀 무책임한 발언이 된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저희 당 후보니까 제가 수정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거는 거는 어쨌든 신앙주의를 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그 어떤 메커니즘을 존중하는데 아마 그 금리 문제도 이자 문제도 그런 취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려운 계층이 오히려 더 현금이 필요하고 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장벽이 높아서 그 혜택을 못 보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어쨌든 그 금을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자라는 것을 강하게 표출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걸 좀 변호를 하고 싶습니다. 보완을 좀 하고 싶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사를 해명하면서 스스로를 비천한 출신이라고 칭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권에서는 책임 회피를 위한 철진한 감성팔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아버지는 시장의 시장 청소부, 요즘 말로 환경미화원을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면서 휴지 팔고 살았습니다. 저희 큰형님 건설 탄광 광부하시다가 추락사고 당해가지고 왼쪽 다리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까지 잘랐다고 며칠 전에 연락 왔더군요. 아시는 바대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던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야구르트 배달하고 미싱사 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산재 처리도 못했습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말이라고 보거든요. 비천한 출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비천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비천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요. 아무리 정말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것도 보게 되면 항상 남의 탓을 좀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의혹이라는 게 거의 범죄부터 조폭부터 이게 너무 부정적이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돌파하는 방식이 이제 저런 식으로 내가 원래 출신이 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직하지 못한 방식이고, 또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우린 다 비천하다는 얘기다 뭐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일단은 자기 변명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발언입니다. 저는 왜 굳이 이렇게 좀 우울한 또는 이런 좀 어둡기도 하고. 예, 어둡군. 이런 거를 지금 할까? 뭐 개인사야 어려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과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국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희망차고 밝고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제가 보기엔 별로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비천한 가족이란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족도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불행을 만났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또는 가족을 비천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온당치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보면은 다 불우한 면을 갖고 있고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극복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인재를 영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그 불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화상을 당했다든지 뭐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지만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인재를 영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고 또 일정한 성취가 있고 도전한 사람을 우리가 인재로 영입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났지만 본인이 그 열심히 노력해서 저기까지 간 건데, 그거를 비천한 가족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거기다가 핑계를 대는 것은 좀 온당하지도 않고 비겁한 그런 행동이라 보기 때문에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실망감이 있다, 그런 말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신 그 분 가운데 김동연 그 전 부총리의 경우에도 정말 어렵게 공부한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청계천가에서 판자촌에서 살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교육을 뭐 많이 받으신 것도 아니었고, 그러나 그분은 누구보다도 활기차고 격조 있는 삶을 사시는 분인데 가난을 핑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상당히 선진국, 뭐 중진국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불우한 환경이나 어려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표를 얻는다든지 사람의 동정을 얻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좀 분위기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활기차고 밝고 역동적이고 좀 뭐가 신나고 저 사람 따르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울퉁불퉁하지만 역동적으로 가는 기운을 느끼고 싶은데, 하여튼 과거를 들추고 과거에 연연해야 하고 뭐 특히 과거를 추억을 너무 씹는 건 오히려 나이 든 노인네들의 노쇠한 현상의 일뿐이다.